오늘 그 종합토론회 사회를 맡은 순천향대학교 명예교수 김기승이라고 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진행은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의 그 계획에 의하면은 5시 50분 지금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토론을 시작해야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그 준비를 하시고 자세하게 그 발표를 해주시다고 보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5분이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훈산 교수님께서 관아 연구를 통한 조선시대 사회사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셨고, 그래서 특히 이제 관아 연구를 하게 되면은 조선시대 지배 엘리트 하게 되면 양반인데, 관아는 실제 지방행정의 실권 또는 세속적인 이권, 조세, 요역 이런 것들을 담당했었던 그 지방의 토착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이서 집단에 주목을 하게 되고, 그들의 그 존재가 오늘날까지 그 본관이라든가 토착 세력으로 면면이 남아 있어서 그들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구성을 할 때 어떤 그 재활용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조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동성 아산환연구소 소장님께서 관아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는데, 아마 아산환 연구소에서 그 아산 지역이 관아 연구를 그 주제로 해서 공동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관아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 성과가 어떻고, 그래서 그것과는 좀 더 다른 차별화되는 아산 지역의 관아 연구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까 하는 고민이 담겨 있는 그러한 발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산 지역 그 관아 연구의 구체적인 세부 발표로서 오늘 그 3개의 발표가 진행이 되었고, 오늘 그 3개의 발표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오성민 그 지역문화연구소 소장님께서 조선시대 아산 지역 관아 관련 문헌자료에 대한 기초연구 조사를 해보니까 문헌자료가 참 많다. 그리고 이제 관아가 이리저리 바뀌기도 하고 없애냐, 살리느냐, 또는 그 지역 중심하게 되면은 그 지역을 모시는 수호신, 그게 매우 중요한데, 그것과 이제 관아하고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서 서왕당이라든가 서왕신의 존재, 이런 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경석 아산 그 향토연구 회장님께서 아산의 지리와 지역,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해 주셨는데, 주로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어디로 어떻게 돌아다녔고, 어디서 모여 살고, 어떻게 서로 모여서 물물 교환하고 정보 교환했는지, 도로, 그 다음에 그 시장, 마을, 이런 중심으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맹주한 아산환연구소 부소장님께서 관아의 생활문화 콘텐츠로서의 활용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갖고, 그 아산 지역의 그 관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그 관련 자료, 중요한 그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내용들을 소개를 해 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 깊이 있는 그 연구와 좋은 발표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그 보완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약정 토론자들이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약정 토론자와 발표자 모두가 다 5분 정도로 제한을 해서 30분 내로 끝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그 오성민 소장님의 그 발표에 대해서 김경수 청운대학교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청운대학교에서 온 김경수입니다. 토론 시간이 좀 길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발표를 들으면서 자꾸 늘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새해 처음 뵀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두들 건강하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표자는 물론이고 발표자들이 지금 꾸리려고 하는 연구단의 이 과제가 아주 알차게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발표하신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세 꼭지 발표 내용을 보니까 대주제는 아산 지역의 관화연구, 조선시대를 중심으로라고 했는데, 관화연구에 대한 느낌보다는 그 배경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해놓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오 소장님은 제가 원고를 평소에도 읽으면서 그 치밀함과 논리 정연함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합니다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현장 중심 글쓰기를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하여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접근하시는구나 하는 것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평을 해야 되는지 참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또 행정 실수가 좀 있으셔가지고 제가 원고를 오늘 오전 10시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읽고 이렇게 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어떤 자료를 더 볼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자료와 그다음 발표하실 때 내용을 보면서 향후 큰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월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발표하실 때 2월 6일 날이 연구 과제가 마무리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어떻게 될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느낌을 들었던 부분들만 재현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 소장님과 천 회장님 두 분 다 고지도를 좀 많이 활용해 주셨는데, 이 독자들을 위해서 현재 지도하고 좀 접목시켜서 보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단행본으로 나온 것 중에 이기봉 선생님께서 쓰신 600리 퇴계길을 걷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이런 것들 참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 소장님 그런 자료 기초 자료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에서 활용하신 자료 외에 활용하신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수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문과방목이라든지 이관명의 병산지까지가 수십 종의 자료들을 보고 계시는데, 이거 외에 관찬 실록이라든지 승정원 일기 같은 이런 관찬 실록은 더 없었는지 하는 것들이 고민스럽고요. 이미 발표가 났습니다만 아산 지역 선생안이 없다라고 했는데, 참 선생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부임했던 지방관들 중에 현감이나 군수로 왔던 사람들 중에 관련 자료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기조 강연해 주셨던 우리 교수님께서 완문 같은 것들 찾아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하신 내용의 53쪽과 55쪽에 내포를 소개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까 발표하실 때 돈곳을 내포로 좀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게 제가 그렇게 본 게 맞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야산 자락의 10여 개 고을의 내포라고 하는 것과 지금 말씀을 오늘 발표 주셨던 내용 중에 돈곳포를 내포로 이렇게 하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 거린청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아시겠지만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거린청은 무조건 토정 이지함이 한글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선조 수정실록 11년 7월 1일자에 이지함 졸기가 나오는데, 이지함 졸기에 보면은 이지함의 백성사랑이라고 하는 얘기가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관찬실록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민백에서는 아산 현감시에 건립이 됐다. 그리고 영인초등학교 자리가 관아와 연관이 된다면 거린청이 거기 있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거린청이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이게 언제 일반 명사가 되냐면 1991년에 이재훈이라는 소설가가 토정비결 쓰면서 거린청을 아주 일반화시켜버리는데, 그 이후로는 토정 이지함과 거린청 이게 일반화돼 버렸습니다. 동의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까 이제 우리 발표자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굳이 우리가 아니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이지함과 거린청 이거 아산에서 그냥 우리가 아산화 시켜버리면, 요새 아까 발표 내용에도 나왔잖아요. 지역에서 지자체 자체 내에서
막 자기네 지역 사람 아닌데도 막 끌고 와가지고 그 하는데 굳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산에서 벌어지는 광화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지함과 거린청 관련 없음 하기보다는 아니어도 맞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순전히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하신 내용 중에 그 황수신 관련해서 이제 아산 지역에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다루시면서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황수신은 좌익 3등 공신입니다. 세조가 쿠데타 이후에 왕위를 차지하는데 3등 공신 책봉돼요. 세조의 그 특성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공신 중에 아무리 잘못을 해도 다 넘어갑니다. 아시겠지만 그 정인지 같은 사람은 술 먹다 말고 세조한테 너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그냥 허허버리고 넘어가는데 한 사람은 제거했어요. 그 양정은 세조한테 그만 내려오시죠 했다가 이제 죽는 그 건 말고는 세조에게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공신들은 다 용서가 됐는데 황수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 내용 중에 그런 얘기 있었고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뭐 오 소장님 글뿐만 아니고 나머지 글들에서 좀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온궁, 행궁, 온행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세조 비가 여기서 죽고 성종 비가 여기서 태어나고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할 수 있는 그 컨텐츠는 다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질문은 아닙니다. 그냥 읽고 난 독후감을 드린 거니까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발표자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이제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어떤 그 논쟁점 뭐 그런 것보다도 그 아산 지역에서 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때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제언 한 5가지 정도를 해주셨습니다. 고지도만 설명하지 말고 현재의 그 지도하고 비교해서 사람들이 좀 알기 쉽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관찬조례가 좀 더 추가적으로 조사되었으면 좋겠다. 내포 위치가 기존 속수라고 너무 다른데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어떤 게 맞는지. 그 다음에 이제 거린청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린청과 토종 아산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러한 그 믿음 그 자체를 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토정 이지함이 아산 현감 지낼 때 아산의 그 주민들을 위해서 그 사랑의 정치 선정을 베풀었고 그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충청 그 감사한테 표창을 상신하는 그러한 일까지 가능하게 되고 오랫동안 아산 군민들이 아산의 그 현민들이 토정 이지함의 선정을 오랫동안 기억한 것으로 보게 되면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가 그럴듯하기 때문에 거린청이라고 하는 믿음이 널리 믿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그 믿음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수신의 그 기록이 꼭 거짓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 세조의 성정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은 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굳이 답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답변? 고지도 현대지도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있잖아. 현대지도 쪽을 그 축척으로 갖다 붙이게 되면 판독이 잘 안 돼요. 예, 판독이 잘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애 되게 많이 먹는데 할 겁니다. 예를 들어갖고 공진청 옆쪽 지금 걸레라고 하는 지역도 보게 되면 1911년도 지도에, 1919년도 지도에 보게 되면 섬으로 표시됐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애먹습니다. 특히 이공계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 그리는데 참 힘드는데 한번 그건 살펴보겠고요. 관찬자료 부분은 실록 승정원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것보다는 저는 너무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쪽에서 하게 되면 시간 더 끌 것 같아갖고 줄인 거고요. 그건 충분히 들어갈 거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또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완문 그런 부분도 좀 살필 거고, 거기가 어딘가요? 거래면이 그 궁방토예요. 그것도 자료도 뒤질 겁니다. 내포 된꽂이 이 얘기는 굉장히 길 수 있는데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내포라는 지역은 행정구역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얘기예요. 천일록에 보면 저 서천도 내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요즘으로 치게 되면 제가 그거 할 때 반문하는 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말 중에서 수도권인데 수도권 경기에 글 수 있는 사람 못 긋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일상 용어로 널리 쓰이게 되면 그것이 쓰이는데 그걸 가지고 경계선을 그으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긋겠냐라고 얘기할 때 교통의 길로 보게 되면 된꽂이 부분이 있는데 산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중환의 택리지에 보게 되면 가야산 자락에 있는 10고을인데 그걸 또 카운트해 보면 10고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고, 거린청 부분을 굳이 부정해야 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따가 할 말 없습니다. 덧붙이자면 목민심서에 아산영감으로 와서 거린청 만들었다고 목민심서에 나와요. 그런데 연대기 순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게 안 맞거든요. 그것보다 당시대에 했었던 것들 툭툭 났는데 제방 쌓고 난 다음 해에 거린들을 구제하고 그래서 뭐 얘기가 쭉 나오다가 만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젊었을 때가 맞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아산현감으로 없다고 해도 이쪽에 와서 연못 메꿔버리고 그래서 토지를 개간하고 상당히 설득력 있는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했는데 꼭 아산현감이라고 갖다 붙여야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하게 되면 보령 고만도예요. 제방사한 데는 선영이 있는 데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방사한 데는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거린을 구제한 건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임은 분명히 밝히는데 밝혔다고 해서 활용 못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는 저도 부분적으로 되고요. 황수신 얘기할게요. 홍윤성이는 아까 누구를 얘기했는데 홍윤성이 같은 경우에 술 먹고 임금 앞에서 대자로 뻗어요. 세조 앞에서. 그래도 처벌 안 받거든요. 황수신도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공신을 이만큼 자질구레한 일로 처벌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서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그건 분명한데 저는 이 황수신을 굳이 들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 양반 변명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산현의 현청이 지금 있는 자리로 옮겨오기 전에 자료로 쓰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쓴 거지 황수신을 욕하거나 황유원이거든요. 둘 다 봉군을 받은 인물들입니다. 황유원은 상상군이고요. 이쪽도 공신이고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산현청의 위치를 비정하는 자료로서 그걸 써먹어야 될 건데,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부탁드렸습니다만 장수왕 씨들 감히 이렇게 오는데 둔전을 내려받아요. 그러면 황씨들이 와서 살았을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 황씨들에게서 구전되는 얘기, 과연 그쪽에 옛날 관어 자리에 무언가 있을라나 하는 것 쪽이지 다른 맥락은 아닙니다. 그런 관화 위치의 비전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는 걸로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발표에 대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경석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우리 지원구 학예 연구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지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산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원구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학술대의 목적이 사실은 아산 지역의 관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위한 사전적인 학술대라는 점을 고려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좀 더, 용역 보고서의 어떤 품질, 퀄리티를 좀 높인다는 뜻에서 몇 가지 좀 재원하는 형태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김경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이요. 이제 고지도와 그러니까 현재 지도상에서 사실 매치되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정치한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옛 지명에 현재의 지명들을 좀 같이 병기하는 형태를 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거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보고서 쓰실 때 참조를 하시라고요. 여건을 보시면 아산 지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아산은 온양군, 아산현, 신창현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여건이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증 동궁 여지승남, 이제 조선 전기에 나타나는 기록과 여지도서 후기상에 나타나는 기록상에서 위치상에 좀 차이가 좀 있어요. 발표문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 여건의 위치가 변경이 된 건지 아니면 그 기준으로 삼는 관아의 위치가 변경된 건지라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으로 교량조에서 미륵탄교하고 곡교가 나오죠. 지금의 이제 아산 지역의 곡교천에 있었던 다림은 분명을 합니다. 그러면 미륵탄교와 곡교가 동일하냐? 아까 발표문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여지도서의 기록을 믿는다라고 하면 다른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지도서상에서는 미륵탄교가 지금은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흔적이나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더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에 이제 아산 지역의 원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조선 전기에 많던 원이 조선 후기에 가면 급감을 합니다. 그 이유가 육로상에서 기능의 쇠퇴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아산 지역의 인구의 감소에 의한 것인지 혹은 수로의 발달에 의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 이 발표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표문이 아산의 지리와 지역으로 제목을 달고 있는데 대부분이 인문지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전근대 시대의 인문지리라고 하는 건 자연지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지리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상수를 하셔서 보고서에 서술을 해주시면 인문지리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한편 이 작업이 저는 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연구진 쪽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산의 지역을 설명을 할 때 고지명상에서 나오는 독리명이 현재 지금의 어디인지 일치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명만 가지고서는 그 지명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지명이 바뀌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곳이 현재 어딘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일제강점기 때 만든 지형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하시면 거의 지금의 지도에다가 조선시대의 지명의 면과 독리를 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해놓으시면 아무래도 독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어떤 지리적 감각을 현재에 정확히 맞춰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한번 제안을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문지리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 아산 지역에 관련해서 관아와 관련돼서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일단은 하나는 봉수입니다. 봉수가 조선 전기에 이밤산 봉수가 있었다가 그게 폐지가 되고 후기에 연암산 봉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아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향교에서도 오늘 많이 안 오셨는데 행사가 있으셔서 향교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
온양군, 아산현, 신천현의 상계 향교가 다 남아 있거든요. 관아와 향교는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향교에 대한 부분을 또 서술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권곡동에서 빙고가 발굴 조사됐습니다. 그 온양군 쪽에 보시면 빙고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지금도 빙고제라는 지명이 남아 있고요. 9년 단위의 빙고가 있었음은 기록이나 고고학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왜 권곡동의 빙고를 말씀을 드리냐면 권곡동의 빙고는 기록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고고학 발굴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빙고 자료가 왜 중요하냐면 계속 누누이 말씀하셨던 온양 행군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제가 최근에 사송록이라는 아산 지역의 사송록이라는 자료를 번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사송록은 아산 지역의 수령이 재판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의미 있는 기록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빙고와 관련해서 곡교리에 빙미 혹은 수미라고 표현되는 빙고를 관리하는 세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해시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중요하게 관아와 연계시켜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광규 선생님은 이제 이 지역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아주 그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그리고 바로 그 활용할 수 있는 보고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해 주셨어요. 옛날 지도하고 현재 지도하고 좀 비교해서 알기쉽게 설명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위치를 비정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일제시대 만든 지형도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문지리에서 봉수라든가 향교라든가 빙고라든가 이런 것도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미륵탄교와 곡교의 동일 여부. 그 다음에 원예의 조선 후기에 가게 되면 그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는데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여건의 위치가 그 후기에 가게 되면 다르게 표기가 되는데 여건의 위치가 바뀐 건지 아니면 그 관아의 소재가 바뀐 건지. 아산현의 관아가 바뀌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관아가 바뀌니까 그 위치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천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별 내용도 없는데 아주 많이 이렇게 질문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그러니까 제공된 자료는 제가 이제 글로 쓴, 워드로 쓴 거를 PPT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축약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예컨대 그 아산, 그러니까 온양군, 아산현, 신창현 그 모든 동리 이름이라든가 호수 이런 거 이제 따로 한번 뭐 여지도서 그대로 바꾸는 거긴 하지만 따로 정리한 거 있고요. 예컨대 아까 이제 그 지도에도 제가 이렇게 글만 쭉쭉 꺼놓으니까 익숙하지 않은 분은 여기저기 하니까 못 알아듣시는데 제가 한번 그거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지명을 몇 개 써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지도가 혼란스럽고 뭐 하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보고서라든가 최종 정리하는 작업은 어쨌든 그 글씨를 넣은, 근데 그거를 길 하나마다 따로따로 지도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글씨를 넣은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필요한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건 부분은 사실은 좀 제가 좀 애매한데요. 저는 지역 어른들한테는 그 아산현 관아가 동쪽 1위에 있다가 서쪽 현재 자리 근처로 왔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동쪽 1위의 관아 자리를 저는 확인을 한 적이 없고요. 동쪽 1위면 아무리 길게 봐도 1km 이내인데 영인면 성내리는 1km가 훨씬 넘습니다. 거기는 3km가 더 한 3, 4km 됩니다. 그래서 그 성내리를 자꾸 아산현 관아자리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근거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부곡이나 향이나 어떤 자리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00% 아니라고 못하는 이유는 그 주변에 왜 이렇게 비석이 많았을까. 그게 영로 때문에 그 길 주변 때문에 그럴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던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할 자신이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약간 1위 정도는 저는 숫자상의 차이가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아사년의 영리, 예전에 여기 있던 자리에서 관악까지가 대략 한 2.5km 정도 됩니다. 그럼 5리 남짓 되는데, 그게 북2리에 있었다, 뭐 이거 하고, 그게 위로 10리에 있었다. 10리는 조금 안 되고 2리는 훨씬 넘고, 그래서 그 주변에 다른 데서 원과 관련된 거는 아직 제가 미처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의 미륵탄교는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곡교천의 하류 지역을 일컫는 이름 중에 하나가 미륵천이고, 그 미륵천의 어원이 아마 미륵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창 현지에 보면은 동쪽 15리에 마장원이 있고, 마장원 동쪽에 미륵탄교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여지도서에는 마장원에 미륵탄교가 있었다, 뭐 이런 형태였는데, 마장원 위치도 현재 파악이 안 됩니다. 제가 그 원도 한 두세 군데 위치 파악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지금, 그래서 그게 지금 수장리 근처일까, 아니면 오목천이 합류하는 데보다 좀 더 상류 쪽일까. 오목천 합류하는 상류 쪽이면은 신창현에서 다룰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좀 수장리 근처일 가능성은 있는데, 오히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될까? 결론은 미륵탄교와 곡교는 일단 별개다리고, 새로 놓아진 자리가 이제 조류라든가 뭐 도로의 변화 이것 때문에 적어도 뭐 조선 중후기 뭐 이쯤에 새로 위치가 약간 변경돼서 만들어진 다리를 굽은 다리로 보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원이 많이 없어지고 주막만 많이 늘어나냐라는 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시대가 이제 외란후랑 겪으면서 사회경제적으로 변화해서 사람들은 좀 더 많이 이동하고 좀 더 활성화되는데, 그건 고을 인구가 줄고 쇠퇴하고는 아니고, 아마 국가에서 원을 관리할 필요성이나 뭐 이런 것이 없지 않았을까. 예컨대 역 같은 것도 관리 어려우니까 일부는 뭐 파발로 돌린다든가 이런 형태일 텐데, 그건 아마 국가적으로 어떤 그 변화의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연지리 부분은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자연지리입니다. 그래서 원래 자료에는 자연지리 얘기가 몇 페이지 정도 있어요. 근데 오늘 시간이 워낙 줄여서 앞에 자연지리 부분 다 잘라버리고 아까 그 한 페이지 정도 그냥 간략히 언급드렸고요. 독리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독리 모두 찾아냈는데, 제가 이제 요 근래 몇 년 동안 그 지명이나 그 위치에 대해서 비교적 관심을 갖고 있는 편인데, 지금 여지도서에 나와 있는 지명 정도면 대략 5분의 4 정도는 현 위치랑 그대로 다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컨대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숫자 다시 보고 깜짝 놀란 게, 그 아산면, 이북면인가 삼북면, 어촌리, 상리, 하리가 있는데 두 리를 합치면 인구가 1066명이가 됩니다. 그거는 요즘의 마을도 그만큼 안 되거든요. 무지하게 컸던 건데, 그게 지금 신화리 쪽인지 어디 쪽인지 그 부분을 어촌 그쪽 지명을 한 거를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근데 어쨌든 그 지명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건 최대한 제가 현재 위치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 옆에 추기를 해서 해놓고, 혹시라도 그 이번에 이제 정리하는 과정까지도 위치라든가 지금의 지명 마을과 연계가 안 된다면, 뭐 일부 없어진 마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하여튼 그 나중에 제가 추가로도 계속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봉수 향교는 뭐 제 영역이 아니었고, 봉수는 일단은 뭐 이 부분에서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봉수 부분은 파악이 돼 있고, 이제 뭐 좀 말씀하신 대로 저쪽에는 터가 지금 전혀 남아있질 않아요. 그 이밤산에는 흔적은 남아있지 않고 약간 평탄면이 있고,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1918년 일제 그 지도에 보면 도고산에 봉수대라고 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봉수 얘기를 지금 자신있게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나중에 아마 보고서 할 때 제가 됐든지 아니면 우리 오성미 소장님이 됐든지 봉수대에 관한 것은 추가로 보완을 하겠고요. 저도 이제 빙고와 관련해서는 그 온양군 자리에 빙고죄하고 아산현도 김옥균 묘 가는 그쪽 언덕배기가 옛날에 빙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신창 쪽에는 전혀 빙고 얘기를 못 들었고, 먼저 말씀하신 그 박물관 아래 건곡동 쪽에 목빙고 부분은 딱 뜨자마자 이제 이건 분명히 온양 행군 걸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저쪽에 곡교천 쪽에 그쪽 곡교리에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거라 나중에 우리 학예사님한테 그 자료를 좀 받아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여기 솔직히 빠진 게 꽤 많은데요. 사창이라든가 창고 같은 이런 부분이라든가, 제가 여전히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는 게 이제 병영과 관련된 군대 주둔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아낼 수 있는 데까지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세 번째 맹주한 선생님의 그 발표에 대해서 강경윤 그 천안박물관 학예연구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강경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안박물관 학예연구사 강경윤입니다. 먼저 지금 30분이 거의 다 돼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 그 맹주한 소장님의 그 발표도 잘 들었고 글도 잘 읽었습니다. 다 앞서 그 주제 발표를 하신 것들 중에서 그 관아 관련된 자료를 조금 축약적으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건축이나 이런 형태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 방안까지 이제 검토를 해주시느라고 무척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서 그 일련의 성과로서 조선시대 신창, 온양, 아산 지역에 위치해 있던 관아의 문화와 그 관아 주변의 생활상들을 비교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이 자원들이 어떻게 콘텐츠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그 실록이나 원자료 등에서 군수나 형람 등의 행적이나 사건 사고 등을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그 관아 문화뿐만이 아니고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지역의 관아가 그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원이라는 것을 이제 새삼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 계기가 향후에도 지역문화유산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왜 천안에 있는 천안박물관 학예사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지 의문이 생기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저희 박물관에서 2022년에 하반기에 그 천안의 관아라는 그 특별전을 개최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축적이 되었고 조사도 되어가지고 이 보고서나 이런 연구 활동을 하는데 이제 자문을 해드린 것도 이제 여기 제가 있는 이유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지난번 제가 전시를 준비를 하거나 조사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료를 봤었던 내용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이제 그 책의 내용 중에 관아와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은 그 건축이든 유적이든 유물이든 사람이든 꼭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것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는 그 글귀를 본 적이 있어요. 즉 이 말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관아와 관련된 것들은 어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활용 가치도 이제 높다는 말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선생님들 의견에 이제 이견이 아닌
그 이제 이미 이제 해봤던 사람으로서 몇 가지 이제 첨언 제안을 조금 드리고자 이제 합니다. 그 선생님께서 언급해 주신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관아 이 문화재는 지금 건축물이나 이런 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지금 체계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제 관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선시대 관청, 부정적이고 뭐 교육적이고 지루하다는 인식이 일단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흥미를 이끌 수 있는 그 이제 활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유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유산이 관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문적인 그 자료 조사랑 고증 없이는 활용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조선시대 지리지 읍지를 비롯해서 군수 현감을 지낸 인물의 문집이나 목판, 금성문 등 지금 그 이제 뭐 읍사무소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 앞에 이제 세워져 있는 비석군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기초 콘텐츠를 확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활용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이 절차나 순서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뿐만이 아니고 관아 안팎에서 일어나는 사람, 사건, 사고 등을 비롯해서 이런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콘텐츠가 이제 콘텐츠로서 활용이 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기초자료 정리,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정리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아산, 신창, 온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특징적인 콘텐츠를 잡아서 조사를 재정리를 하는 과정이 다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자료가 이제 구축이 되었을 때 이제 중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연차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이 지금 그 학술 연구 용역에 이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기본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자리에 이제 아산시 이제 관계자분들도 계시고 여기 관련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호 협력을 통해서 이제 올바르게 이제 그 보여주기식의 활용이 아니고 올바른 문화 전승의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이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금 더 연구하고 자료 수집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안에서는 이미 특히 천안박물관에서 우리 강 선생님께서 천안 관아를 활용한 그 전시회 이런 거를 이제 개최한 경험이 있어서 관아의 그 콘텐츠를 활용한 경험을 쌓아갖고 아산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가 하는 제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기초적인 자료를 충실히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겠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바탕을 두고서 두 번째로서는 그 흥미있는 요소를 찾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는 관아 관련 그 자료라든가 문화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려면은 그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두루두루 자료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다 있는데 그런 거를 뭐 5년이나 또는 10년 계획, 중장기적 발전 계획 또는 그 방향성 이런 것까지 이제 정해서 체계적으로 그래서 1차 연도에는 어떤 것, 2차는 어떤 것, 그 다음에 그 1차에서 그 연도별로 어떤 식 이런 식의 이제 그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실행이 되어야 그 실천성이 담보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맹 선생님 답변 부탁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연구과제 3분만 발표했는데 사실은 이 자리에 우리 같이 참여 연구자분 중에서 홍승균 의원님하고 유은정 의원님이 계세요. 이제 홍승균 의원님 같은 경우는 관아터 앞에 있는 비림, 비석에 대한 그런 수령,
현감이나 이런 분들, 송덕비 이런 쪽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은정 박사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세굴 관화 관련되는 어떤 전설이나 또 문학 속에 나오는 어떤 그런 소재들이나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참여를 못한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보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장기적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지원구 박사님 여기 계시니까 예, 이제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관화 관련해서 이제 탐방을 좀 가서 보니까 복원은 잘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보니까 이 관화라는 곳이 보면은 그 유지 보수해야 될 건물로서의 가치는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대부분을 거기다 쓰고 있는 것이고, 활용가치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필요한 그 예산은 아주 박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관화 동원들에 가면 곤장 체험 딱 하나 있고, 그게 다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 아산현, 신창현, 온양군의 관화가 혹시 뭐 일부가 복원되거나, 그리고 장수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한다면, 그쪽을 특성화시킬 그런 활용 관용 콘텐츠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제안한 거는 하나 그냥 짧은 시간 동안에 정리한 거고요. 제가 이제 보통 한 50쪽 정도 분량의 이렇게 그걸 해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우리 토론자님께서 좀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그 좋은 그 연구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종합토론 시간 약속은 30분으로 했는데 벌써 20분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 주제가 지역 문제이고 아주 세세하고 그 치밀한 것까지 다 건드리다 보고, 그런데 뭐 자료는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학설도 많고 의견도 분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라는 게 참 힘들고, 그 다음에 당장 결과물이 나오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지만은 그 결과물 내는 데에는 많은 그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학술회의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어떤 일을 추진을 할 때, 특히 이제 아산 지역의 관화와 관련될 때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가 되었고, 거기에서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대체적인 그 방향성 같은 거, 어떤 그 윤곽 같은 것을 듣는 사람 나름대로 방향을 잡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수렴된 의견들을 잘 반영을 하셔서 그 아산한 연구소에서는 어떤 그 방향성, 체계성 있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아산시에 이제 보고서를 내고, 아산시에서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학술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